안녕하세요. 꼼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발표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발표 공포증, 불안감, 이런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깨끗이 극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발표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처음부터 발표를 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발표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내 발표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 발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제일 크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그냥 발표를 의례적으로 듣지 정말 막 이렇게 귀담아 안 듣고요, 막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발표하니까 하나보다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잘 귀여겨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발표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가벼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까먹을 때 있어요. 중간에 까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티내지 마세요. 그러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티가 나면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다 모든 발표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발표를 하는 중간에 당연히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까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까먹을 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세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발표를 하는 나의 모습, 무대에 올라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는 내 모습을 내 잠재의식에 심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각이, 이 상상이 계속 됐을 때 정말 발표할 때도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발표를 녹음도 하고요, 이래서 한번 들어보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이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호흡법이니 뭐니 이런 테크닉적인 건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정말 무대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 전과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발표 마무리, 이렇게 3단계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발표를 할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하시고 완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발표 중간에 까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때 완전히 이 발표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다라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스토리보드가 나의 머릿속에 있다라면 그 까먹은 거를 빼놓고도 그냥 연결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중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를 준비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할 때는 미리 너무 촉박하게 가지 마시고요. 항상 시간의 여유, 최소한 10분 아니면 30분 정도 일찍 가서 그 환경을 좀 몸에 익숙하게끔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중에 시선과 목소리와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어느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은요, 굉장히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근데 아니면 뭐 천정을 보거나 바닥을 봤을 때는 이 발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을 청중들이 알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요,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Z자로 보세요. 청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선을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키시는데, 눈빛을 보면 좋지만 눈빛 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면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을 보거나 인중을 보시면은 굉장히 시선을 같이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자의 자신감이 그 안에 좀 녹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스처는요, 가만히 이렇게 서서 막 발표를 해요. 아니면 줄줄줄 막 자료를 외워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거북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제스처, 그다음에 그 동선의 이동,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시선이 너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 또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가 사람들의 시선도 모으고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중에는 시선과 목소리 제스처인데, 목소리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원래 하는 내 말에서 약간 올려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할 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목소리가 작겠지만, 목소리가 작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발표에 대한 신뢰가 없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발표할 내용이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도 계속해서 내 일단 잠재의식에다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발표 전과 발표하는 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발표 마무리. 이 클로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발표 시간이 10분이 됐든 뭐 15분이 됐든 그 시간을 막 이렇게 뚫어져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클로징을 할 때는 내가 발표한 내용이 어땠다라는 걸 요점을 딱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발표를 잘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의 시작과, 그러니까 준비와 과정과 끝 마무리를 잘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계속적으로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요, 발표할 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기억하세요. 사과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발표 이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이랬고요 하면서 뭔가 사과를 하고 미안해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막 대요. 그러면 그 발표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저 발표는 질이 떨어지는구나, 아예 이렇게 단정을 내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시작 전에 이유, 변명, 핑계로 사과하지 말아라. 그냥 자신감 있게 해라. 두 번째는요, 추가 시간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그 강사가 오고 이런 사람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버되는 건 다 싫어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아니면 약간 일찍 끝내서 뭐 Q&A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 시간을 뭐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더 할게요 이러면 뭐요? 충분히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세 번째는요, 슬라이드 이런 걸 준비할 거예요. 자료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냥 줄줄줄 읽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만드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읽을 거면은 뭐하러 발표합니까? 우리가 그냥 청중들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료나 PPT를 그대로 읽는 거는 발표 때 절대 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청중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발표할 때 보면 이 몸의 제스처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청중들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료를 보여줄 것 같으면 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셔야지, 등을 돌린다라는 거는 발표자로서 최하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요, 슬라이드나 자료를 그냥 무조건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한 그러한 뭐 의미도 아니고요. 사람들은 뭐요? 자료랑 발표 내용이랑 안 맞구나,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는 임팩트하게 딱딱딱 해야지, 거기다 줄줄줄 하면은 시간이, 왜냐면 내가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 내용도 있죠, 안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임팩트하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걸로만 채워져서 절대 그냥 넘기는 경우는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할 때 해서는 안 될 행동 5가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발표하기 전과 발표 중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신감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끌어들임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을 몇 가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 무대가 익숙하다라는 거를 내 잠재 의식에 그러니까 끌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연습을 하시고 충분히 발표할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거를 연습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발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연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